우, 그죠? 멤피스, 인디애나. 짱나죠, 짱나. 그래도, 뭐, 이거 먹었으니까 됐지, 뭐. 아이고. 이거 안 흘렸구나. 그럼 내일 좋아 보이는 경기 뭐 있을까요? 내일 좋아 보이는 경기. 토리노 막풀? 세난 마엔? 토론토 세난 오바. 뉴욕 닉스 승. 미마? 미네소타? 아, 미마. 맞네. 토론토 승. 미러키 프렌. 오, 누구야? 옴디비안님. 와우, 나이스. 토론토 승. 닉스 오바? 닉스 오바? 아, 마이애미였고. 와. 자, 가봅시다. 너보다 쿼터에 20점이면 곧잘 나오네요. 한 팀이? 한 팀? 팀 얘기하는 거죠? 포플 20점 미만 나오죠. 네. 아, 그 20점 미만 나오는 게, 야, 오늘 SK 뭐 진짜 골 때린다. 저 새끼 뭐야? 아, 저기 진짜 짜증난다. 찔덩크. 너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내 방송 자주 들어와? 나가. 야, 너는 근데 내 방송 들어왔는데 별풍선을 이때까지 한 개도 안 썼잖아. 어? 별풍선 쏠 줄 아냐, 너 근데? 이렇게 쏠 줄도 몰라. 이해해야지. 이해한다. 쩌리 BJ 아니에요. 그냥 쩌리예요, 쩌리. 옛날에 와이스토토 본부장님이었잖아요. BJ 아니에요. 유튜브 준비한다고 하는데, 너 빨리 별풍선 쏴봐. 너 요즘 많이 먹었더만. 어? 쩌리야. 별풍선 1000개만 쏴봐. 형이 많이 소스 주고 있잖아. 너 오늘도 내가, 어? 저 새끼 또, 씨. 몇백씩 먹으면서 너 왜 형한테 별풍선 안 쏘는 거야? 별풍선 안 쓰면 너 여기 채팅하지 마. 알겠지? 응? 채팅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장애기 뭐야? 저 도라이 새끼. 가스워드 기저귀 오바. 자, 이제 갑시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야, 너 오늘, 쩌리야, 오늘 MB 뭐 갈지 얘기 좀 해봐. 샀어? 뭐 샀어? 응? 너 그럼 아이디 샀어를 바꿔. 스누피가 뭐냐, 네 얼굴에 스누피가 뭐야? 어? NBA 산 거 얘기해봐. 형이 검증해줄게. 저 새끼 오늘, 씨. 오늘 나 다 맞췄잖아. 오클라호마, 샬럿 프렌, 맨피, 승, 덴버 마인 오바. 다 맞췄잖아. 자, 가봅시다. 자, 브루클린 네츠와 샌안토니오 경기.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일단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댈러스 매버릭스 승리하고 뉴올리언스 상대 승리하면서 2연승. 두 경기 연속 웬반야마, 빅터 웬반야마가 웬비가 미친 활약을 보이고 있죠. 샌안이 좋은 점이
올 시즌의 좋은 점, 영입이 괜찮죠. 지금 결장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디에런 박스, 루크 코넷, 코넷은 오늘 내일 결장이에요. 올리닉, 소헨, 랜디 어터스까지 다 결장인데 이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웬반야마가 소림사 갔다 와서 완전히 하킴 스쿨이랑 소림사 갔다 오더니 완전히 스텝업 됐죠. 이제 뭐 거의 MVP 모드를 달리고 있고 지금 뭐 웬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득점 4위고 리바운드 3위고 블록슛 평균 6개로 1위고 자 일단 세나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은 루크 코넷이 들어와서 웬반야마의 득점력을 더 올린다. 코넷이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니까 웬비가 밖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좋고 두 번째는 이 신인 선수 딜런 하퍼의 영입이죠. 딜런 하퍼 잘하죠. 딜런 하퍼도 꾸준히 잘해 2경기 연속 잘해주고 있다. 자 내일 브루클린 봅시다. 샬럿과 클리브랜드 상대로 2경기 연속 130실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2연패. 직전 경기 클리브랜드 상대로 4쿼터에 38점이나 냈어요. 클리브랜드 물론 봐주긴 했던 경기지. 예. 일단 브루클린의 좋은 점,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캠 토마스 이 두 명의 에이스가 2경기 연속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어제 클불전에서도 64득점 합작. 자, 브루클린이 일단 마포주하고 캠 토마스가 이끄는 공격력이 나쁘진 않아요. 2경기 뭐 117점, 120점 내면서 공격력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수비가 아예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이 경기는 일단 첫 번째 오바를 봐야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엔 루크 코넷이 내일 결장을 해요. 그러면은 웬반야마의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점수가 더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 뭐 웬비가 쉴 때 달린다? 그쵸 달리겠죠. 근데 웬비 있을 때도 달릴 거예요. 웬비 있을 때 달릴 거야. 그러면은 브루클린 지금 닭공이란 말이에요. 닭공이에요. 밖에서 집사람 박수 치면서 지금 김연경 배구 보면서 난리가 났다. 자, 브루클린은 이 달리는 농구를 해요. 달리는 농구를 하는데 이런 농구를 세난도 아주 좋아하죠. 스테판 캐슬과 데빈 바셀과 뭐 딜런 하퍼와 그다음에 웬비까지 달리는 농구 좋아합니다. 세난 맞불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경기는 세나토니의 오바, 세난의 승리, 마에까지 가겠습니다. 브루클린이 지난 경기 클불 상대로 뭐 굉장히 점수 좁힌 거는 클불이 봐줬어요. 4쿼터에 완전히 가비지 들어가면서 봐준 경기였어요. 네. 그래도 득점은 꾸준히 낼 수 있다는 뭐 그 부분이 좋죠. 자, 다음 디트로이트와 보스턴의 대결. 디트로이트의 선발이래. 자, 디트 개막전에서 시카고 불스한테 일격을 맞았지만 지난 경기 올 시즌 우승 후보인 휴스턴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4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케빈 듀란트한테 37실점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이 듀렌과 해리스가 그 알펜 센군하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하고 이 톰슨의 야투율을 20%대로 묶었어요. 페인트존에서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디트가 뭐 휴스턴한테 승리를 거뒀습니다. 휴스턴은 그때 왜 듀란트만 가는 팀은 왜 그럴까? 자, 그랬고. 자, 보스턴. 필라델피아한테 1점 차로 패배당하고, 지난 경기 뉴욕 닉스 상대로 패배를 당했어요. 몇 점 내고? 95점 내고. 진 이유가 뭘까요? 보스턴이 뉴욕 닉스한테 진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겠지만, 2쿼터에 뭐 말도 안 되는 점수차로 보스턴이 찌발렸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타였어요. 케이타가 그날 경기에서 7리바운드 기록했어요. 7리바운드. 뉴욕 닉스는 어떻게 했어요? 칼 앤서니 타운스가 13리바운드, 조시 하트가 14리바운드. 예. 이게 안 되죠.
이게 지금 5번에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제일런 브런슨을 제어를 못하면서 31실점을 하겠죠. 근데 보스턴은 경기하는 거 보면은 초반에는 뭐 유기적으로 막 돌아가. 프리차드나 제일런 브라운이나 뭐 데릭 화이트나 세바우저나 막 돌아가다가 이제 막혀. 공격이 막히잖아. 외곽도 만약에 야투리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3점 빡빡 뭐 대단한 데를 쏘고 아이솔레이션 게임만 계속 하는 거야. 별로 이게 패턴이 없어요. 테이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케타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존 수비 범위도 굉장히 좁고, 일단 디트는 일단 제이든 아이비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계속 아쉽기도 하고 벤치에 르버트도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디트는 이 두 명이죠. 커니맨과 로빈슨의 이 투 핸들러가 공격 루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간다. 그다음에 뭐 3쿼터 얘는 좀 작전인 것 같긴 한데 3쿼터 딱 들어가면 스몰 라인업을 갑자기 확 가동을 해요. 그러면서 트레이션 농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격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인데 자, 이 경기는 일단 젤런 드렌이 케이타보다 우위를 보일 이 하이포스트에서의 장점이 저는 펼쳐질 것 같고 이 둘 다 오늘 이기려고 하긴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다 이기려고 하지. 근데 NBA나 이런 NBA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보면서 감독이 어떤 경기에 중점을 두냐, 뭐 백투백 경기가 있으면은 어떤 경기에 중점을 두냐, 뭐 우리가 야구를 볼 때도 선발 투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불펜 운용을 필승적으로 어느 경기에 가동을 할까, 어느 선발에 갖다 붙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듯이 NBA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내일 그 경기 후에 백투백으로 클리브랜드하고 경기가 있고, 보스턴은 뉴올리언스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은 뭐 쥐들이 똥오줌 가릴 때는 아니지만, 디트로이트는 클불전보다는 내일 보스턴전에 좀 더 힘을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집중을 더 할 거라고 보여지면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오버 보겠습니다. 기준점 227.5 낮다. 그죠? 자, 다음 클리브랜드와 미러키 벅스의 대결. 클리브랜드. 자, 뉴욕 닉스 개막전에서 닉스한테 패배를 당했는데 지난 경기 어저께 브루클린 상대로 131대 124로 가비지 승리를 거뒀죠. 한 30점 차로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4쿼터에 봐줬어요. 4쿼터에 부클한테 38실점 허용하면서 봐줬죠. 뭐 도노반 미첼이 35득점 냈고 샘 메릴이 22점 냈고 20점 냈고 22점 냈고 그 다음에 뭐 제런 알렌이 22점 냈고 4쿼터에 15점 차로 마이너스 기록했는데 뭐 의미 없습니다. 봐준 거였고 자 미러키 어때요? 개막전에서 13점 차 승리 거두고 지난 경기 토론토 상대로 6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미러키 벅스인데 미러키 경기력 보니까 어때요? 밀삼은 원래 작년에도 잘했어요. 3점은 상위권이었어요, 항상. 야니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야니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핸들러가 좀 부족해요. 핸들러가 이제 라이언 롤린스루는 굉장히 부족하고, 거의 뭐, 쿤보가 야니스가 혼자 1번부터 5번까지 역할을 다 본다고 봐야 되는데, 뭐, 잘해주고 있는데, 미러키의 약간 희망적인 요소 아니면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 마일스 터너가 5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야니스가 더 공격적으로 많은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죠. 인사이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외곽으로 돌아다니는 뭐 그런 부분이 괜찮아요. 2대2 게임도 굉장히 좋고 이 클리브랜드의 장점이 제라드 알렌하고 에반 모블리의 이 인사이드인데 마일스 터너와 야니스도 저는 그렇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저는 클리브랜드가 내일 헌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갈란드가 없다 보니까 이 백코트진에서도 도노반 미첼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뭐 갈란드 있을 때보다는 버거워하는 모습도 있고 작년에 클리브랜드의 모습보다는 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저는 이 경기가 클리브랜드가 1.26이나 받을 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 프랜슨 그 다음에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애미와 뉴욕 닉스 대결.
아침 방송할 때 100명 넘게 들어오는데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들어오지? 다 벌써 배팅을 했나 보다.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내일의 뭐 나름 빅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쩌리야 너 이 경기 어디 보냐? 승패 어느 봐? 마이애미가 지금 첫 경기 올랜도 상대로 접전 끝에 4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하고, 어, 지난 경기는 멤피스 상대로 닉스 바인 멤피스 상대로 전반에만 86득점 기록하면서 32점 차로 승리를 거둔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장점은 뭘까요? 마이애미 장점. 자, 첫 번째로는 노만 파워를 영입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승패 질 때라고요? 야 이씨 두 경기 했는데 뭘 또 승패야. 네 경기 있냐 마이애미가? 두 경기 있지? 패차례야? 처음에 패하고 이번에 승했으니까 패차례야. 일단 마이애미의 장점은 노만 파월이 들어와서 스코어러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고, 더 장점은 이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못해요. 너무 많아요. 아데바요, 노만 파월, 지난 경기 두 자릿수 올리는 선수가 아데바요, 노만 파월, 앤드류 위긴스, 켈럴웨어, 하켓 주니어, 요비치, 폰테키오, 스미스. 벤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벤치에 요비치하고 폰테키오도 지난 경기 굉장히 잘해줬고, 하켓스 주니어도 그렇고, 로지어가 없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히로까지 복귀를 하면, 합류를 하면은 히로가 1월인가 들어오는데, 11월인가 1월인가. 마이애미도 굉장히 저는 뭐 올해 이때까지는 거의 플레인 토너먼트 수준이었는데 한 6, 7위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자, 뉴욕 닉스 봅시다. 개막전에서 우승 후보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8점 차로 이기고, 지난 경기는 보스턴을 95점으로 묶으면서 10점 차로 승리를 거둔 올 시즌 우승 후보인 뉴욕 닉스. 얘가 지난 경기 보스턴전에서 1쿼터도 지고 3쿼터도 지고 4쿼터도 졌어요. 딱 한 쿼터 이겼어요. 2쿼터. 스코어는 42대 14. 28점 차로 이겼어요. 2쿼터에. 일단 뭐 뉴욕 닉스는 워낙 좋죠. 지금 아누노비도 화력도 지금 장착을 했고 공격력까지 늘어났고, 뉴욕은 진짜 제일런 브런슨이죠. 예, 칼 앤서니 타운스도 물론 에이스긴 하지만 브런슨이 진짜 잘해요. 예, 지난 경기 31득점, 칼 앤서니 타운스가 26득점. 조시아트가 내일은 프로버블인데 지난 경기에서 못했죠. 리바운드는 13리바운드 기록을 하긴 했지만 2득점에 야투율 11%. 예. 이 경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5번만 보겠습니다. 5번만. 승패는 모르겠어요. 닉스 6, 마이애미 4.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워싱턴, 샬럿. 우리 쩌리덩크가 오늘 필라델피아 마인을 소리쳐 외칠 때 저는 샬럿의 역배당 또는 샬럿의 풀앤을 예측을 했는데, 샬럿이 오늘 풀앤승을 했습니다. 다 이긴 경기에 4쿼터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패배를 당했다. 자, 워싱턴 개막전 미러키 상대로 13점 차 대패를 당했지만 지난 경기 댈러스 매버릭스 상대로 117대 107로 댈러스를 잡았다. 쿠퍼 플래그에 있는 댈러스를 잡았다. 여기서 뭐 지난 경기 에이스는 키션 조지였죠. 예, CJ 맥컬럼도 아니고 캐링턴도 아니고 미들턴도 아니고 사드도 아닌 키션 조지가 지난 경기 34득점에 73%로 댈러스를 박살을 냈는데, 자, 그날 경기에서 워싱턴이 저는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물론 작년보다는 좀 더 낫긴 낫지만 댈러스가 너무 못했어요. 댈러스가 너무 못했고. 자, 샬럿 봅시다. 개막전에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죠. 올 시즌에는 샬럿과 포틀랜드를 주목해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샬럿 오늘 잘했어요.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일단 샬럿이 밸런스가 나름 괜찮아요.
라멜로 볼이 27득점 냈고 오늘 마일스 브리지스가 18득점 냈고 그 다음에 크니플이 14득점 냈고 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벤치에 섹스턴이 21득점 그 다음에 5번을 나서는 칼크 브레너가 오늘 14득점 벤치에 뭐 제임스도 10득점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라멜로 볼이 지금 얘가 너무 건강한 라멜로 볼은 무서워. 오늘도 27득점을 냈는데 리바운드도 팀 내 최다 리바운드 10개를 잡았습니다. 운동 능력 하나는 뭐 기가 막히죠. 근데 라멜로 볼이 원래 백투백 경기 안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나는 왜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나오나? 자, 일단 샬럿이 두 경기지만 NBA 30개 팀 중에 평균 득점 몇일까요? 퀵뷰 퀴즈 낼까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라멜로 볼이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얘는. 평균 득점이 3위입니다. 3위. 맞아. 퀴즈라 그랬는데, 내가. 3위에요, 3위. 어시스트가 전체 2위에요. 야투율이 8위. 3점 개수, 평균 개수가 4위. 3점 야투율이 2위에요. 이래요, 올해. 물론 두 경기지만. 사람 샬럿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이 경기는 일단 샬럿이 백투백 경기를 해서 체력적으로는 밀리는 부분 때문에 이게 1.87이 역배당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라멜로 볼이 결정을 해서 1점 역배당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라멜로 볼이 백투백이 나오나? 자, 일단 이 경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라멜로 볼이 출전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샬럿의 역배당. 출전을 안 한다고 하면은 오바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7시 경기네. 백투백이고 원정이기 때문에 역배당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냥 뭐 전력적으로 풀 대 풀로 맞붙으면 저는 샬럿이 이긴다고 봐요. 자, 다음 미네소타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대결. 미네소타. 자, 첫 경기 포틀랜드 상대로 4점 차로 패배를 당하고 지난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128대 110으로 18점 차 대패를 당한 미네소타 트윈스. 트윈스? 팀볼브스. 뭐야? 네마다 아웃이네? 아까는 출전할 것 같았는데. 자, 일단 미네소타 어때요? 올해 경기력. 지난 경기 레이커스한테 졌던 이유. 첫 번째 이유. 돈치치한테 49실점을 허용을 했다. 두 번째 이유. 저는 미네소타가 앤트맨의 진짜 뭐 원맨 팀이긴 하죠. 원맨 팀이에요. 지난 경기 루디 고베어가 2점 냈어요. 리바운드 7개 했어요. 레이커스전에서 상대가 그럼 5번 맞짱 뜨는 상대가 누구예요? 고베어하고 맞짱 뜬 레이커스의 센터가 누구예요? 에이튼이에요. 에이튼 상대로 2점에 7리바운드 했어요. 예? 빈신 에이튼 상대로. 에이튼 그날 15점이나 냈습니다. 이게 물론 내일은 뭐 잭슨 상대로는 우위를 당연히 보이긴 하겠지만 잭슨이나 에이튼이나 하여튼 저는 미네소타는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네소타가 잘하려면 앤트맨이 물론 얘는 뭐 에이스 역할을 하지만 저는 미네소타의 벤치의 핵심인 나즈리드가 잘해야 되는데 나즈리드가 지난 경기 레이커스 수비 답 없는 레이커스 상대로 5득점에 22%야 들고 있어요. 물론 또 못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 그래서 미네소타는 아직 못 믿었다. 자,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작년 우승팀 오클라호마 상대로 잘 싸우면서 2차 연장까지 갔는데 6점 차 패배 당하고 오늘 멤피스 상대로 25점 차 가비지 패배를 당했죠. 이 개새끼들. 이 새끼들을 오늘 오버 4쿼터에 51점만 나면 오버였는데 상 2쿼터 68점인가 내고 3쿼터 72점인가 내고 4쿼터에 언더났네요. 그죠? 자, 인디애나 문제 뭐예요? 할리버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인디애나는 핸들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네마드, 네스미스, 그 다음에 맥코넬이에요. 근데 지금 셋 중에 둘이 없어. 오늘도 네마드 안 나왔죠. 오늘 쩌리덩크 인디애나 쪽 봤다 그랬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내일도 둘 다 결장이야. 저는 네마드가 아까 제가 한 7시 반쯤에 분석을 할 때 네마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웃이 됐네. 이렇게 되면 쉽지 않겠네요. 저는 그 핸디가 11.5지. 저는 인디 프렌 쪽을 가보려고 했는데 네마드가 못 나온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여지고. 자,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미네소타의 지금 팀 평균 리바운드는 몇이에요? 18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몇이에요? 5위에요. 이 고베어하고 줄리어스 랜들이 포틀랜드 상대할 때 상대가 누구였어요? 5번이 도너번 클링언이 어린 놈의 클링언이었고 두 번째 경기는 에이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전을 했어. 못 믿겠습니다. 아직 좀 더 봅시다. 미네소타는. 저는 이 경기 네마드가 안 나와도 미네소타 프렌은 못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 미네소타 프렌. 자, 댈러스 매버릭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대결. 댈러스 개막전에서 샌안토니오한테 33점 차 대패. 어저께 워싱턴한테 10점 차 대패. 댈러스의 문제는 뭘까요? 댈러스의 문제. 그쵸. 리딩가드가 없어요. 웸비 이후에 최고의 올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의 쿠퍼 플레그가 못해요. 난 이해 못하더라고. 리딩도 못하고 뭐 키패스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딜런 하프나 H콤이 플래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지금 댈러스 매버릭스 단장은 지금 사퇴 압박받고 있죠. 네. 댈러스가 이때까지 잘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경기 보니까 어빙의 결장도 물론 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돈치치였어요. 얘네들이 PJ 워싱턴, 뭐 클레이 탐슨, 갈매기 얘는 빼고 데린 아이블릿에 다니엘 게포드, 이때까지 이 새끼들이 돈치치, 제 갑자기 오늘 든 생각인데 돈치치, 스테판 커리 뭐 이런 애들 다 더블팁 붙잖아요. 더블팁을 붙으니까 아웃 넘버가 생기니까 이 새끼들이 잘했던 거야. 돈치치 없으니까 다 1대1로 데인마크 들어가니까 못해. 빙신들이었던 거야. 제가 봤을 때 빙신들이었어. 자, 토론토 개막전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20점 차 대승을 거두고 지난 경기 미러키 상대로는 뭐 6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미러키한테는 야니스한테 너무 털렸죠. 쿤보한테만 20개의 리바운드를 허용을 했으니까. 이날 야코 퍼들은 몇 개 했어요? 야니스가 20개 리바운드 했는데 퍼들이 5개 했어요. 5개. 이게 문제였죠. 네. 그래도 브랜드 잉그램이나 RJ 바렛이나 퀴클리나
아이자크 클리나, 스카티 반스나 다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벤치에서 그레이드딕이 좀 너무 못했어. 그레이드딕이 5득점 29%야트로 너무 못하긴 했는데, 자, 토론토는 내일 백투백으로 세강과의 경기가 있고, 댈러스는 오클라호마와의 백투백 경기가 있습니다. 별풍 충전이 안 된다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별풍선 충전하는 거 저한테 알려줘봐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저는 이 경기는 전 토론토 보겠습니다. 댈러스 연패에 들어간다. 댈러스는 지금 2연패지. 내일 토론토한테 지고 오클라호마한테 지고 4연패 이후에 그 다음에 인디애나한테 이기겠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 쿠퍼 플레이어를 안 될 것 같아. 핸들러를. 토론토 승리.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LA 클리퍼스와 포틀랜드 대결. 기존의 숲 어플 삭제하고 원스토어 앱에서 새로 깔고 충전하래. 저 새끼도 귀찮아서 안 한다. 먹었으면 한 1000개 싸봐. 소리야. 내가 오늘 하루 형이라고 부를게. 족같은 놈들 아프리카. 너 술 마셨냐 또? 자, 클리퍼스 포틀랜드 봅시다. 개막전 유타한테 21점 차 대패를 당한 클리퍼스. 지난 경기 피닉스 상대로 27점 차 대승을 거둔 클리퍼스. 자, 클리퍼스가 피닉스 상대로 27점 차로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이유는 클리퍼가 피닉스 상대로 27점 차 대승을 거둔 이유는 제임스 하든이 30득점 내면서 하드캐리 했다. 카와이 레너드가 27점 내면서 하드캐리 했다. 수수료 아까우면 형 계좌로 넣어. 저는 그죠. 가스공사한테 이긴 다음에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네. 피닉스 반꿀이잖아, 반꿀이. 오늘도 덴버가 갖고 노는 거 봤죠? 물론 덴버는 강팀이긴 하지만. 저는 클리퍼스가 물론 라인업이 너무나 좋아요. 그죠? 죽이지 않아요? 카와이 레너드, 제임스 하든, 주바치, 데렉 존스 주니어, 브래들리 빌, 콜린스, 벤치에 크리스 폴, 무룩 로페즈, 니콜라스 바티움, 맥스 크로스티. 죽인다. 근데 늙은 이 팀 백투백 가면 안 된다고요? 백투백 아닌데요? 오늘 경기 없었는데 클리퍼스? 자, 포틀랜드 봅시다. 개막전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4점 차로 아쉽게 패배당하고, 지난 경기 물론 연장 치르면서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20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아까 마이애미도 얘기를 했지만 포틀랜드도 스코어러가 너무 많아요. 응? 주루 할러데이 영입한 게 포틀랜드의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 지난 경기도 카마라, 데니 아브디아, 도노반 클링원, 셰넌 샤프, 주루 할러데이, 벤치에서 제레미 그랜트, 크리스 머레이, 타이블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골스 상대로 왜 이겼냐면 야투율이 어마무시했어요. 포틀랜드. 첫 번째, 포틀랜드의 장점. 골스가 그날 경기에서 야투율이 43%였는데 포틀랜드 53%였어요. 야투율이 10% 차이 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틀랜드.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레벨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트랜지션 게임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골스가 그냥 기브업 했으니까. 물론 백투백이겠죠. 자, 내일은 저는 이 경기는 뭐 포틀랜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역배당도 한번 노려보고 싶고. 클리퍼스가 유타한테 왜 졌어요? 유타한테 왜 졌어요? 유타의 젊은 선수들이 졸라게 뛰어다니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못 따라다녀. 그러면서 외곽을 뒤지게 쳐맞았어요. 포틀랜드, 유타 만만치 않게 에너지 좋은 팀들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포틀랜드를 보는 이유는 양한센이 화가 났어. 지난 경기도 7분밖에 기용 안 해가지고 양한센이 막 화났어. 네, 개빡쳤습니다. 자, 이 경기 포틀랜드 프랜승 오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크라멘토와 LA 레이커스 대결. 자, 세크라멘토 개막전에서 피닉스 상대로 전반 끝나고 17점 차였는데 후반에 역전당하면서 4점 차로 패배를 당했죠. 지난 경기는 유타 재즈하고 아주 혈투 끝에 5초 남기고 사보니스가 결승 득점을 내면서 승리를 거뒀고. 자, 일단 세크는 주전은 나쁘지 않죠. 그죠? 데니스 슈러더, 잭 라빈, 드로잔, 사보니스, 키건 머레이가 지금 없긴 없지만 벤치에서 말링 몽크, 좋은데 벤치가 너무 약해요. 벤치가 약해. 벤치가 약하고 주전은 괜찮아. 주전은 괜찮아. 잭라빈하고 뭐 드로잔의 원투펀치가 너무나 좋은데. 자, 레이커스 봅시다. 골스한테 10점 차 패배 당하고 지난 경기 미네소타한테 18점 차 승리를 거뒀어요. 개막전 골스 상대로 돈치치가 45점 냈죠. 45점 냈어요. 45점 내고 졌어. 그때 돈치치가 열받아갖고 지난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49점 냈어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인데 그 다음에 디안드레 에이턴도 첫 경기는 개판치고 지난 경기는 미네소타 상대로 15득점에 8리바운드. Not bad. 루이 아치무라 23득점. 오스틴 리브스 25득점. 좋았어. 근데 레이커스의 문제 돈치치 원맨팀이다. 그죠? 벤치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라라비하고 마커 스마트하고 맨더빌트하고 이 셋이서만 득점을 냈는데 셋이서 총 11점 냈어요. 총 11점. 이게 여전히 문제죠. 자, 저는 이 경기는 통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두 팀 다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치치가 지금 손가락 염자예요. 루브가 엄청 크죠. 크죠.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르브론은 날 전력의 40%는 되죠. 서버럭이 내일 어떤 짓을 하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가 이겼으면 좋겠어. 자, 일단 돈치치가 손가락 염자가 있는 부상을 안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0%라고 해도 전 내일 레이커스 못 가겠어요. 홈이면 몰라도. 지난 경기도 미네소타 상대 홈에서 이렇게 18점 차 상리 거둔 거지. 랄은 저는 얘네는 못 믿어요. 홈에서 엄청난 심판 콜을 받으면서 홈 어드밴티지 콜을 받아야지 그나마 이기는데, 그 다음에 돈치치의 손가락이 또 문제기도 하고, 핸디값에서 알 수 있듯이 박빙의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언더는 갈만하다고요. 저도 이 경기는 이 경기 어느 번에 모르겠어요. 근데 언더를 가긴 리스크가 좀 있지 않아요? 세크라멘토도 수비력 좋지 않고, 그죠? 피닉스한테 120,
연장 갔었지 이때. 연장 안 갔잖아. 피닉스한테 127점 허용을 한 세크라멘토인데 레이커스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레이커스가 229점?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발을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저도 언더. 네. 자, 이 경기는 저는 통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배고프다. 둘 다 넣을 놈이 없다고요? 넣을 놈이 없다고요? 넣을 놈은 많은데요? 벤치가 넣을 놈이 없어서 그렇지, 주전을 넣은 놈들이 세고 빠졌는데요? 돈치치하고 리브스하고 하치무라가 지난 경기 셋이서 100점 넘게 냈는데? 리브스 들어오자는 라빈한테 경기 내내 헌팅 당할 듯.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근데, 돈치치 때문에 모르겠어요. 돈치치 손가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특공. 미친놈 저거.